자, 유튜브 초대석. 오늘은 세비치 작가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본인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금까지의 삶을 밟아왔는지, 어떻게 유튜브도 하고 강의도 하고 부동산 재테크에서 성과를 냈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관심 가지실 만한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약간 좀 포괄적인 질문이긴 해서 그쵸. 좀 죄송하긴 한데 부동산 투자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성 과외를 시켜주십시오. 네네. 네. 저는 딱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네, 좋아요, 좋아요. 저는 손품이랑 임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럼 손품 발품이잖아요. 그쵸. 뭐야, 지금. 진짜 그게 중요해요. 네네. 그래서 또 세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좋아요. 일단 네네네. 손품에 대해서 손품. 말씀드리면, 네네. 손품을 파실 때 저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세 가지 방법. 그쵸. 네. 일단은 지역을 잘 정해야 돼요. 잘 정하고. 아니, 지역을 어떻게 잘 정해요? 지역을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렇죠. 저희가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 하잖아요. 네네네. 일단 지역이 잘 정해져야지 네. 우리가 제대로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좀 쉽게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아실 같은 사이트 있잖아요. 네네. 아파트 실거래가. 그쵸? 네. 거기에 보면 매매 지수를 다 볼 수 있어요. 네. 10년 정도의 이 흐름을 보면서 네. 계속 몇 년 동안 하락했다가 최근 네. 2년 이내에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살짝 그쵸? 올라오는 거. 네. 네. 그런 지역들을 추려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러면 그 지역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리스크가 있느냐 없느냐를 잘 판단해야 돼요. 네. 근데 그 리스크가 보통 그거예요. 미분양, 네. 입주 물량, 네. 청약 경쟁률, 네. 거래량. 네. 그런 데이터들도 저희가 아실이나 부동산 지인감에 무료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걸 계속 보면서 정말 거기에 해당되는 게 가장 좀 많이 부합되는 지역을 정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뭐 괜찮게 나온 지역이 뭐 3개가 있다, 네. 5개가 있다. 그럼 네. 그래서 다시 또 추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리스크를 봐야 되는데 네. 이걸 보면서 최대한으로 좀 리스크가 없는 지역들을 내가 그냥 하나를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때 저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완벽한 지역이 없어요. 네. 근데 항상 모든 분들이 이때 완벽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못 정해요. 맞아요. 요 정도면 됐다. 맞아요.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된다.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면 그런 지역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지역이 정해졌고 흐름을 봤다면 네. 두 번째로 할 건 입지 분석이에요. 입지 분석. 그쵸. 자, 그럼 지역 선정하고 그 다음에 입지 분석.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이라고 해도 1등이 뭐 입지가 1등으로 좋은 곳, 2등이고 3등이고 다 달라요. 네네. 저희가 입지 요소가 보면 뭐 상권, 학원가, 학군, 뭐 자연환경, 교통, 일자리 같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걸 쭉 보면서 가장 많이 부합이 되는 곳이 어디인가. 네. 그런 것도 쭉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저희가 호갱노노 같은 사이트에 가면 상권이나 뭐 학원가 이런 거 다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이거 쭉 보면서 여기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상권이 가장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고 나서 세 번째로 할 거는 이제 내가 입지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중에서 좀 여기가 입지도 괜찮은데 덜 오른 곳이 있는지를 네. 찾아보는 거예요. 네. 그걸 할 때 보통은 한 1년 단위로 해서 뭐 네. 실거래가, 뭐 1년 동안의 실거래가 기준으로 상승률을 많이 따져보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면 여기가 생각보다 입지가 괜찮은데 덜 올랐구나. 이런 단지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걸 추려보는 거예요. 네네. 네. 그 작업까지가 이제 손품이에요. 성품. 그러니까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쵸. 그 중에 좀 괜찮은 게 있으면은 또 이제 입지 분석을 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까지 들어가고. 그렇죠. 네. 그 내용을 지금 네. EJ 플로님이 그냥 다 적어주고 계시네요. 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와. 이제 그 손품을 이렇게 좀 팔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임장을 가야 그쵸. 되잖아요. 네. 자, 임장 갈 때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근데 임장을 갈 때 네. 이제 초보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임장 가면 무조건 부동산 사무실에 들려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무서워가지고 임장을 못 가시는 네, 분이 그렇죠.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네. 일부에 지나지 않고 네. 우리가 임장을 가는 이유는 그냥 그 지역을 실제 내 눈으로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편하게 가시면 돼요. 근데 저는 한 지역에 임장을 갈 때 최소한 3번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최소한 해요. 3번. 그쵸. 네. 네.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그 지역에 가서 차로 쑥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네. 아, 여기 분위기가 한번 이렇구나. 여기에 뭐 좋은 아파트가 몰려 있구나. 이렇게 보고 가족들이랑 맛집도 가고 네. 뭐 휴게소 들려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렇게 쭉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갈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여기 뭐 구의 대장이 어떤 아파트인지, 네. 이 구에서 1등 인동, 2등 인동, 3등의 동에 아파트는 어떤 게 있는지 네. 내가 내려가지고 직접 걸어보면서 상권은 뭐 이런 거 다 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직접 투자할 단지를 추려가지고 되게 좀 세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미리 부동산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제가 요런 매물을 내일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매물도 보고 소장님 만나서 뭐 질문도 좀 하고 급매물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쭉 해보면 더 그 지역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부동산하고 약속할 때 네. 어떻게 좀 실거주인 것처럼 연기를 하세요? 아니면 그냥 투자자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팁을 드리면 네. 그냥 전화를 하면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한 맞아요, 것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저는 안녕하세요.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 아파트 몇 동 몇 호 매물을 봤습니다. 네. 이게 거래가 되는 걸까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네. 뭐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혹시 이거 말고 더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요. 네. 그러면 그러면 몇 동 몇 호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한번 쭉 들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저 어설프게 하다 보면은 연기도 티가 나고 나중에 한번 그게 꼬이면은 그쵸. 걷잡을 수가 없이. 네. 예. 어차피 소장님들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분들도 다 스쳐가는 사람을 이렇게 다 네, 많이 네. 봤기 때문에 네. 그냥 솔직히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손품도 팔고 그렇죠. 임장도 간다. 근데 저는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네네. 이제 그 작업을 다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네. 뭐 실제 내가 투자를 안 할지라도 네. 내가 최종적으로 추린 그런 단지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럼 이걸 예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얼마까지 갈 것인가. 얼마까지 갈 거냐. 네, 그게 특히 초보인 분들은 그걸 네.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되게 네. 어렵잖아요. 근데 네. 뭐 이걸 예상하는 것도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일단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얘가 대장 아파트에 비해서 요 정도 수준은 갈 것 같아. 뭐 대장이 100이면 얘가 그쵸. 90은 간다. 그쵸.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 가격을 한번 산정해 보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말 그 아파트가 그만큼의 가격이 갔는지를 내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만약에 내가 예상한 것만큼 갔다고 하면 네. 그게 내 실력인 거잖아요. 네네. 거기서 되게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모의 투자를 계속 해보는 네, 거예요. 네.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작업을 뭐 얼마나 주기를 해야 됩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2, 3일에 한 번. 그쵸. 네. 저는 최소 한 달에 하나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하나. 저는 이 작업을 지역을 뽀갠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이 손품부터 임장까지 내가 그 네네네. 목표가까지 산정해보는 작업. 근데 네네네. 이걸 뭐 우리가 뭐 대도시, 큰 도시 하나를 하려고 하면 거의 한 달 정도 걸릴 수 맞아요. 있어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네. 그냥 한 달에 내가 한 지역을 이렇게 한번 뽀개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지역들이 늘어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정말 투자를 할 때 선택지가 정말 많아져요. 뭐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고 추리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돈이 그만큼 생겼을 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최근에 뽀갠 지역이 어딥니까? 아니 공부니까. 네. 저는 네. 최근에는 저희 이제 비규제 지역 위주로 계속 했어요. 근데 그런 지역들이 아까 말씀드린 최근 네. 2년에 상승 전환된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 약간 그런 도시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네네. 지금 보면 뭐 서울이나 경기, 뭐 지방 강력시 같은 곳들이 하락하는 곳이 많아요. 네네네. 그런 걸 지금 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결국 그게 기회가 오기 네.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지역들, 뭐 대구 같은 곳도 너무 좋잖아요. 네네네. 하나씩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지역이면 많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하락한 만큼 반등할 기회가 어떻게 보면 더 그쵸.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오히려 역발상으로 지금 하락한 지역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맞아요. 대구 같은 곳. 대구 너무 좋죠. 그리고 하락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바다를 좋아해서 아, 나는 해운대 꼭 하나 가고 싶어. 이 바다뷰가 보이는 이런 약간 그쵸. 좀 그 흐름하고 상관없는. 그런 것도 좋죠. 예, 예. 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이번에도 BTS도 거기서 맞아요. 공연을 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수성구 같은 경우 이제 뭐 세븐틴이면 더 잘 아시겠지만 학군이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거기. 범어사동 장난 아니에요. 네, 맞아요. 뭐 저도 들어보니까 네. 상상을 초월하는데 맞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만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그쵸.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이게 뷰라든가 어떤 관광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곳에 대장 지역을 하나씩 갖고 있는다면 저는 약간 컬렉터가 되고 싶은. 아, 너무 좋죠. 예, 약간 좀 그쵸.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방금 말씀하신 그거는 이 책 말고요. 이 책 말고 그 전에 있었던 첫 번째 네, 책. 네. 거기에 나와 있죠. 그죠? 그쵸, 그쵸. 그래서 네. 그 책을 더 보시면은 네. 더 많이 도움이 되실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좀 볼게요. 아. 자, 이번에 나온 신간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투자 인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넘겨가면서 안정과 불안정 중 뭐 불안정이 정답이다. 넘어지는 법부터 배워라. 약간 어떻게 보면 또 투자 관련된 내용도 있네요. 네. 3년 이상 연속해서 상승한 지역은 배제하세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본인이 느꼈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동기부여, 네. 자기개발 이런 내용도 있는데 어떤 분이 좀 이거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말 처음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내가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분도 되게 도움 될 것 같고 아니면 내가 투자를 해봤는데 네. 꾸준하게 공부하기가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 네. 책을 활용해서 제가 여기 체크리스트를 담았어요. 네. 그걸 보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좀 공부를 하시면 네. 되게 꾸준하게 루틴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 나온 네, 김에 네, 네. 예를 들어서 세비치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시작하시는 부동산 네. 재테크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이거는 좀 지켰으면 하는 루틴 아, 그쵸. 뭐가 있을까? 하나만 좀 추천해 준다면. 여기도 제가 체크리스트에 담긴 했는데 네네.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긍정학원이랑 감사일기 쓰기. 긍정 학원 네. 그리고 감사일기 네.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네. 이유가 네. 나중에 부동산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보면 아시겠지만 힘든 일이 되게 많이 생겨요. 네, 네, 정말 네. 전세가 안 맞춰진다거나 네. 뭐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가 없다거나 뭐 네. 지금처럼 뭐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뭐 내가 네. 그런 부담이 커진다거나 또 힘든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힘든 일이 생길 때 항상 그런 긍정학원을 많이 썼어요. 네, 네, 네. 항상 몇 월 며칠에 요 일이 뭐 해결이 되었다. 뭐 제가 정말 뭐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저는 몇 월 며칠에 이걸 샀다. 과거 이렇게 항상 이뤘다고 쓰거든요. 네, 네.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결국에는 나를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이 저는 그런 마인드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네. 그게 저에게는 매일 썼던 긍정 학원이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감사일기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쓸 때 항상 저는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되게 많이 썼어요. 네, 나는 네. 정말 나를 사랑해. 막 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일이 잘 안 풀리면 결국 내 탓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네.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그걸 계속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게 나의 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어떤 걸 하냐면 이제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 어디다가 말할 데도 없고 그쵸. 결국에는 혼자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네. 특히 투자 같은 경우는 네네. 뭐 물론 이제 배우자도 있고 같이 의논하는 가족도 있지만 뭔가 혼자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땐 약간 외롭더라고요. 아, 맞아. 그래서 저는 그때 뭐 하냐면 비밀 일기를 써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에 그 맥에 그 메모 그 기본 어플 있잖아요. 네, 거기다 쓰고 잠궈버려요. 이건 나밖에 몰라. 우리 와이프도 몰라. 그녀도 몰라. 저도 비공개로 써요. 예, 예, 예. 저만 아는. 예, 예, 예. 블로그에다가 네. 조심해요. 그거 갑자기 아, 진짜요? 잘못해서 공개 눌러줘. 아, 진짜. 그러면 이제 왜냐면 내가 얼마 전에 그런 사례를 봤어. 자기가 혼자 비공개해서 가계부를 썼는데 그게 공개가 돼버렸어. 내가 빨리 알려고 빨리 받으려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체크리스트 보니까 오늘의 긍정학원, 경제 기사 제목, 공부한 지역, 공부한 사이트 유튜브, 관심 단지 시세, 알게 된 세금 정보도 있네요. 고맙습니다. 네. 정말 세금은 네. 제가 젠시스 박님 유튜브랑 네. 블로그랑 책 그것만 봤거든요. 아, 네. 그거만 봤는데도 되게 많이 도움 됐어요. 다른 그래서 분도 잘 하시니까 잘 보시고 이게 저도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면 네. 세금은 저는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을 생각을 네, 네, 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걸 한다고 해서 전문가만큼 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어느 정도 알면 전략을 잘 짜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딱 보니까 뭔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 절세 달력. 이거는 그 다음 책으로 우리 빨리 말해야 되겠다. 지금 책도 좀 못 쓰고 있긴 한데 우리 최강사 사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아, 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그쵸. 고민거리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부동산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근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주식, 코인 이미 다 박살났어요. 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상대적으로 뒤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런 전략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 전략을 딱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준비했어. 네. 첫 번째는 첫 번째.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굳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네. 좀 확실하게 안전 마진이 있는 물건을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수익이 딱 거의 네, 보장, 그쵸. 거의 보장, 100%라는 건 아니지만. 그쵸.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만약에 뭐 분양권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렇게 분양을 해서 초반 프리미엄에 나오는 물건들이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뭐 초반 프리미엄이 500이든 1000 정도 붙었는데 총 매매 가격이 한 4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딱 주변에 이미 이제 신축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그 가격이 한 5억인 거예요. 네. 그러면 확실히 얘를 사면 1억은 안전 마진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내가 지금 사더라도 확실하게 그런 안전 마진이 있으니까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딘지 알 것 같은데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네. 좀 몇 군데 있습니다. 네, 네.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네네.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그렇죠. 보시는 게 나을 것 네네네. 같아요. 왜냐하면 정비사업. 그쵸. 네. 이런 그냥 아파트보다는 이런 흐름을 조금은 덜 타는 것 같고 그렇죠. 어차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처음에 살 때부터 확실하게 안전 마진을 가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지금 살 때 일단 내가 그 안전 마진이 있으니까 아무리 흐름이 좀 더 뭐 느리게 간다 하더라도 좀 덜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정비사업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돈 집어넣으면 나중에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요. 맞아. 네. 근데 분양권은 이제 입주장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쵸. 그때 대비를 좀 하실 것까지 여윳돈 갖고 계셔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만 너무 좋다고 여러 개 사셨다가 제가 물리는 분들 많이 그쵸. 봤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최근에 투자한 거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전세가가 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전세 맞추기는 되게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장단점 보시되 맞아요. 핵심은 뭐냐면 네. 그럼에도 안전 마진이 확실한 네. 물건들은 여전히 괜찮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많이 공부하시고 세베티님 채널 가서 보시면 더 좋겠죠. 요거는 제가 어딘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 네. 두 개, 제가 하나 더 맞다. 하나 말씀드릴 게 더 있죠. 있어요.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그게 뭐냐면, 두 번째는 네네.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지금 외부적인 요인이 너무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거래가 안 돼요. 네. 그럼 내가 정말 여기가 확신해서 투자했다 하더라도 네. 생각만큼 빨리 안 움직여 줄 수가 있고 이게 지금 급매들이 나오면서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참아낼 수 없는 성격이다. 네. 내가 이렇게 되면 되게 불안한 사람이다. 라면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그냥 그때는 쉬고. 그쵸. 쉬면서 대신에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네. 공부를 하시고 시드머니를 모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도서관 가십시오. 네. 그렇죠. 도서관도 가시고 아까 제가 손품과 임장 말씀드렸잖아요. 그 계속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뽀겠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시기에는 시드머니를 모으기 너무 좋잖아요. 네네. 어차피 지금 투자 안 하실 거니까 돈이 있으면 네. 좀 소비를 좀 절제하시고 내가 수익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면 좀 늘려가지고 네. 시드머니를 좀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기회가 오면 그때는 정말 더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버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개인 성향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기분 좋은 물건이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어떤 특수한 아까 말한 교육이라든가 관광 같은 수요가 있는 물건이라든지 네. 아니면 해당 지역의 대장이라든지 제 꿈 중에 하나는 SRT와 KTX 역마다 있는 도시마다 대장을 다 갖고 싶어요. 너무 좋죠. 서울 25개 구마다 아파트를 하나씩. 세금은 보유세 내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그게 좀 가격이 좀 출렁거리든 아니면 뭐 내가 예상한 것보다 좀 늦게 올라도 저는 지금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다만 이제 뭐 보유세는 여러분들에 대한 대비는 있으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는 것도 방법이고 그때 오히려 공부하시고 시드머니 만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뭐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 있고 자본소득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요즘에 근로소득 많이 해요.
그냥 좀 내가 힘들어도 좀 더 일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일하면서 약간 더 집중하니까 괜히 이상한 생각도 잡생각도 덜 들고 또 수익도 늘어나잖아요. 그쵸. 근데 뭐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좋은 전략 들었습니다. 특히 안전마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이제 중반부로 가는데 이거 하고 이제 우리 채팅창 질문도 조금 몇 개 더 받을게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루고 싶은 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예전부터 너무너무 제가 하고 싶었던 꿈이었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되게 신기하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전에 좀 어렴풋하게 나는 강사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강사로 살게 되었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글쓰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글쓰기 대회는 제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만큼 제가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예전에는 작가가 되려면 신춘문예나 이런 데 다 돼야지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벌써 2권의 책을 쓴 작가가 됐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너무 좋아서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오랫동안 꾸준하게 하고 싶다는 게 가장 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계속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투자자로서 또 교육가로서 더 많이 성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항상 새로운 종목을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말 종목에 한정하지 부동산 않고 중에서? 더 제가 안 해본 종목들 도전해서 하고 싶고 뭐 해외 투자도 계속적으로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저의 영역을 넓혀가고 싶고 두 번째는 세계 여행을 좀 다니고 싶어요. 세계 여행. 제가 제 첫째 아이 임신했을 때 제가 북유럽 여행을 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때 결심한 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세계 여행을 다니겠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그런 넓은 세상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저희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많이 다니고 싶고요. 세 번째는 정말 제가 지금 하는 일을 꾸준히 했을 때 나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많이 들면 은퇴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되게 조용한 시골에 집을 짓고 계속 글만 쓰고 싶어요. 저는 지금은 제가 부동산에 대한 책을 쓰고 있지만 그때는 제가 정말 쓰고 싶은 글, 뭐 에세이든 뭐 문학이든 그런 그냥 글을 계속 쓰면서 제가 정말 최대한 쓸 수 있을 만큼 쓰고 책을 내고 그렇게 좀 살고 싶습니다. 많이 좀 제가 생각하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모습, 왜냐면 딱 말씀하실 때 그게 다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때 왜 회사까지 그만두면서 세무사 자격증을 따려고 했을까? 물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안 좋았지만, 근데 결국에는 세무사를 따서 글 쓰고 강의하고 싶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뭐 조언? 아니면 뭐 응원의 메시지?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딱 2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 부동산이든 뭐 다른 분야이든 간에 내가 그걸 하려고 했을 때 확실한 좀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남이 한다고 해서 나도 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목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첫 수업을 할 때 묻는 게 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세요? 라고 질문해요. 그렇게 하면 그 답을 하면서 내가 하려는 그 목적을 생각하게 되시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우리가 힘든 순간에 나를 잡아주는 힘이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좀 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절실함을 계속 키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 힘이 저는 절실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 퇴사 준비를 하면 같이 하신 분 중에 미리 포기를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니까 그 절실함의 크기가 저랑 다르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직장을 퇴사를 한다 했을 때 제가 계획한 게 잘 안 됐을 때 저는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제가 그 월급만큼 벌려고 딱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제가 그 퇴사에 대한 간절함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 절실함만 있다면 못하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좀 많이 느끼는 바가 크네요. 특히 그 두 번째 절실함은, 야, 뭐라 해야 될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여기 세비티님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회사 나오고 나서, 그 전에 있었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했는데, 뭐, 시간도 덜 들고, 뭐, 수익도 더 많이 늘어나고, 분명히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게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뭔가 괜찮아지겠다 했는데, 꼭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면 거기서 또 뭔가 변화를 줘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사실 퇴사하고 한 2, 3개월 정도는 밤에 잘 때마다, 내가 이번 달 벌어야 되는 수익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약간 진짜 그랬었어요. 근데 그랬는데 이제 그게 지나고 나서 이제 괜찮아졌는데, 그 절실함이라는 게 정말 무슨 뭐 내가 어떤 생계의 위협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변화를 위한 그런 절실함이라고 제가 조금 더 숟가락을 얹고 맞습니다.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질문 좀 몇 개만 좀 받아볼게요.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보겠습니다. 아까 그 JH 리님께서 손품 팔 때 이제 아실 지진 그 사이트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달라.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이제 더 자세하게 하려면은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좀 사이트를 봐야 되는데 원포인트 레슨으로 아실에서는 여기는 게 좋다. 뭐 지인에서는 여기는 꼭 봐라. 뭐 그런 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아실에서는 그 가격 분석 탭이 있어요. 거기를 누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매매 가격 지수 그거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기 되게 좋고요. 부동산 지인 같은 경우는 그 수요 입주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 누르시면 이제 입주 물량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분양도 이제 볼 수 있는 곳이 있고 거래량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플랫폼만 잘 활용하셔도 혼자 이렇게 손품 파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좀 그 키워드 정도로 여러 좀 정리를 해주셔서 좀 그리고 서칭하는 거를 제 채널에 보면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화면 보여드리면서 이게 하는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비치님 채널 가셔가지고 뭐 아실이나 지인 이렇게 검색을 치면 되겠네요. 자,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이제 세비치님 사이트잖아요. 전 구독했습니다. 얼마 전에 와이프 봤는데 제 거 채널 구독을 안 했더라고요. 빨리 눌러라. 뭐 하는 거냐 지금.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검색창이 위에 있잖아요. 진짜 화면이 안 보이구나. 여기 보시면 검색창이 위에 있잖아요. 여기서 아시를 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세비치님 채널 안에서 여기서 치는 거예요. 여기서 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저렇게 설명 한 게 있어 제가. 그래서 여기를 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요거 같이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EJ 플로님이 이분은 답변해줘야 돼. 왜냐면 열심히 다 쳤어. 자, 1주택 처분하고 월세 가서 투자해서 성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주택 전세 주고 월세 가는 것과 매도 월세 가는 것 중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그리고 월세 가서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아이돌 워킹맘 4인 가족이라고 하네요. 안 그래도 최근에 또 제 영상에 제가 요 주제를 가지고 올린 게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1주택이 정말 똘똘한지 똘똘하지 않은지를 좀 잘 판단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뭐 대부분 하락하는 지역이 많으니까 내가 아무리 똘똘한 걸 갖고 있어도 가격이 빠지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그 지역 안에서도 정말 확실하게 수요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굳이 이걸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뭐 전세를 주시고요. 월세를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1주택이 그렇게 똘똘한 게 아니라고 하면 팔 수 있다면 저는 매도를 하시고요.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시거나 아니면 아예 투자로 이렇게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월세 가서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저는 크게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그 월세를 매달 부담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내가 매달 이제 돈을 줄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때 워킹맘이었고 4인 가족일 때 월세로 갔었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돈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월세를요. 그래서 저는 사교육 완전 다 끊어버리고 집에서 아이들 이렇게 교육시키고 그 돈을 가지고 월세를 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내가 어떻게 요구를 할지 좀 플랜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내용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월세로 가서 투자했는데 제 책 아파트 투자의 정석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어디 보자. 골프 가지더니 부동산 언제 다시 투자할까요? 뭐 이거는 이제 시점에 대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동안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는 그냥 뭐 정답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세비티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요 정도 지나면 좀 그래도 좀 훈풍이 돌지 않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뭐 정확하진 않은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 금리 인상이 내년 뭐 상반기 좀 지나면 최고점일 것 같고 좀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 그걸 확신할 수는 없지만 결국 내년쯤 되면 이게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영향을 주는 게 심리예요. 그러니까 심리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속도가 저는 되게 빠를 것 같아요. 그 심리라는 것이 이게 다운이 될 땐 되게 빨리 다운이 되고 또 이게 회복될 땐 되게 빠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도 그 내재적인 가치에서 되게 정상적인 그 속도로 갈 것 같아서 그쯤 되면 이제 더 투자를 시작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혹시 전세 안 나갈 때 어떻게 빼는지 노하우 있나요? 네, 이것도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 금방 올려주셨네.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다 말씀드렸는데 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일단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 게 좋은데요. 이거 전화로 하면 힘드니까 저도 문자로 이렇게 다 보냈고요. 보낼 때 뭔가 나의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물건의 경쟁력, 나는 뭘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뭐 탄성 코트나 이사 청소라던가, 요즘에는 뭐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뭐 이게 갚아준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내가 다른 물건과는 차별화되는 그 경쟁력, 그런 것 좀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내가 전세가를 너무 높게 이제 받으려는 그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아파트에서 제일 낮게라도 해서 그냥 빨리 맞춰버렸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좀 전략을 짜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채널에 다 있다고 하니까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딱 2개만 좀 더 받을게요. 네, 네. 요 질문이 좀 마지막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좀 하고요. 지호님 질문하고 아까 그분 질문 2개만 좀 볼게요. 부동산 처음 시작하면서 투자했던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이라면 투자하지 않았을 아파트에 대해 후회감이 드는 게 성장통인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라고 궁금하다고 물어보시네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뭐 물건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중요한 건 항상 부동산이라는 건 장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내가 잘못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에 정말 내가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 투자라면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한 투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걸 지금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좀 더 길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내가 판단했는데도 잘못된 뭐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저는 이 투자에서 분명히 배운 게 있을 것 같아요. 실행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일단 실행을 하셨고 그 과정을 한번 겪어보셨잖아요. 그러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질문 주신 분처럼 본인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쵸. 보이는 맞아, 거고 맞아.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맞아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 같이 묶어서 좀 볼게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 플러스 공부하다가 흔들릴 때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긍정 확언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뭐 시스님께서는 일기를 쓴다 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이제 비공개로 긍정 학원을 쓰면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되게 안 풀리는 일이 막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적어보는 그 자체로 이게 풀리거든요. 네. 저는 그걸 긍정 학원에 이렇게 써요. 뭐 이 일이 몇 월 며칠에 다 해결이 되었다.
그냥 그렇게 계속 적으면 뭔가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복적으로 그걸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또 추가로 감사 얘기도 쓰면서 계속 나를 사랑하는 걸 좀 많이 확인하려고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적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우자잖아요. 그러면 뭐 어제는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다. 또 이렇게 하면 또 그게 남편에 대한 감사함이 느껴지면서 또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소한 행복, 그걸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날씨 좋은 날에 산책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건강하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지금 받는 그런 스트레스를 더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공감 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질문들이 오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끝도 안 날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좀 하고요. 오늘 세베치님 모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부동산 재테크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많이 말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제네시스 박에서는 유튜브 초대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비티님 오늘 출연해 주셨는데 네. 소감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시스님을 정말 네.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채널에 라이브로 또 네. 초대를 받고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영광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라이브를 해야지 하면서 미뤘는데 네. 오늘 계기로 되게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 그런 자신감을 주신 시스님께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요, 더 좀 다른 말을 해주고 그런 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라이브를 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네, 그리고 네.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힘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맞아요. 지금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걸 내 탓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정말 그게 내 탓이 아니라 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네네. 그걸 한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는 나중에 더 가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요. 지금은 몰라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내 탓이라 생각을 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겠지만 그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면서 그런 걸 좀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스스로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네, 네.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든 게 있어도 여러분 스스로의 존엄성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잘 아끼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라이브 참여해주신 분들, 응원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할까요? 네, 네. 네,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